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백제의 고도 교육도시 공주 출신 박미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봉만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태흠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리며 특히 오늘 방청 오신 공주시 이장단 협의회 회원님과 삼락회 회원님 그리고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 회원님께도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설치는 않고 발언을 한 최강욱 전 의원의 막말 파문에 대한 유감의 뜻을 여성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표명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과 살고 있는 가족들은 뭐라 불러야 합니까?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드리며 도정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흠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질문에 앞서 6월 8일, 6박 8일 동안 유럽을 방문하셨죠? 네. 네.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포즈난 공과대학을 공식 방문을 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올 5월인가 6월인가에 폴란드에 비엘 포스카주 주지사가 저희 충남에 방문을 했을 때 그런 뜻을 저한테 전달을 했고, 또 저희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한국과학기술대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하는 그런 상황에 서로 간에 인적 다양한 그런 교류의 그런 협약식을 갖게 됐습니다. 네, 두 대학이 MOU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제가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네. 우리 지사님께서 그 산학협력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있으시다. 이 공과대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네. 그런 뜻을 제가 읽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라이즈 사업 그리고 센터에 대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라는 뜻에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유럽 순방을 통해 충남의 1호 영업사원으로서 경제영토 확장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계시는데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그간 교육부가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대학재정 사업의 관리 감독 권한을 지자체에 옮기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즉 라이즈 사업을 2025년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충남 소재 대학 생태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또한 대학의 생태계 변화는 우리 충남의 유초중고 교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돼서 교육위원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도 9월 8일 공주 소재 충남연구원 내에 문을 연 충남 라이즈 센터의 개소식에 다녀온 바 있습니다. 라이즈 충청남도 라이즈 체계와 센터에 대해서 2025년부터 권한을 위임받으시는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먼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라이즈 업무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대학에 직접 지원하던 5개 재정 지원 사업을 2025년도까지 의원님 말씀대로 통합해서 지자체 주도로 대학에 지원토록 전환하는 그런 정책인데요.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학령 인구가 이제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수도권으로 이 학생들이 또 쏠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역 또 소멸이 오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역 대학은 이제 위기가 이제 오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대학들 중에서도 이 글로컬 대학을 선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뭔가 이 발전시키고 키우는 그런 학교도 만들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학들이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지 학령 인구도 지금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학 정원이 미달되는 이런 상황을 뭔가 타개를 하고 개선하자 하는 그런 취지고요. 또 세 번째로는 지금 대학교와 그다음에 지방 정부 간의 그런
이 산학이 제대로 매칭이 안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 지역에서 대학교를 나오면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취업을 하고 그 지역에서 정주하는 그러한 여건을 좀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런 내용들이 담긴 게 소위 라이즈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충남도 그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전국 7개의 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때 저희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지사님께서는 우리가 시범지역도 아닌데 일부 시범지역보다 먼저 라이즈 센터를 개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이유는 어떤 데 뜻이 있으신가요? 첫째는 저희가 이 RIS 사업이라는 그런 부분을 이미 그 대전과 이 세종 저희 충남에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RIS 사업 그 기간이 끝나지 않은 지역은 이 라이즈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그럼 RIS 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라이즈 사업을 받게 되면은 시기적으로 늦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또 우리도 뭐 1, 2년 늦지만 라이즈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찍 센터를 만들어서 라이즈 사업을 하는 지역과 함께 첫 출발을 하고 함께 가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할 수 없는 좀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 필요성 때문에 지금이라도 빠르게 센터를 개소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서 네네. 그래서 시범 지역이 아닌 지역은 저희만 해당이 이제 그렇죠. 그리고 센터도 이제 먼저 개소를 했고 지사님께서는 향후 지역 사회에 이제 소속된 대학에 이 라이즈 사업과 함께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번 기회를 위해서 첫째는 대학이 군사를 빼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29개가 우리 이 충남에 소재해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이 학령 인구에 고등학교 졸업은 전부 다 대학교 가는 나라가 없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학부모들 같은 경우는 등골이 휘는 거고, 그 다음에 노후 대책이 안 되니까 주변 시기 질투하고 사회에 불만이 이렇게 싹틀 수 있는 그런 이 환경 여건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는 목표의식도 정확하지 않고 그냥 대학교 졸업했다고 그래서 또 대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우리는 양질의 일자리만 찾겠다 하다 보니까 또 실업률도 높은 거고, 이러한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는 이 대학교가 제대로 정말로 목표의식이 정확하고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해야 될 사람들만 대학교를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그런 적성이나 아니면은 취미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장점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뭔가 이 진로를 모색하는 이러한 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우리 충남의 대학 중에서 세계 대학 평가 랭킹이 도내 대학 중에서 제일 앞선 그런 대학이 좀 불명예스럽게 1142위입니다. 이러한 경쟁력 가지고는 사실은 세계 이 대학과의 그런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록 서울이 아니고 충남에 소재한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적어도 100위 안에 들고 또 몇십 위 안에 드는 그런 대학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우리 충남에도 지금 충남 서북부 지역에 이런 삼성이나 현대나 아니면은 이런 대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기업들과의 그런 계약학과를 만들어서 그 대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면은 그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대학교를 졸업했는데도 이 대기업에서 모집을 해서 인력 채용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직접 실전에 활용을 못 해가지고 다시 재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대학 교육과 그 다음에 사회에 나온
직업군과의 미스매칭이 되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보완을 해서 대학교가 졸업하면은 이내 그런 직장을 찾아서 직장에서도 아주 재교육 없이 유용하게 갈 수 있는, 쓸 수 있는, 또 자리 잡을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그런 순환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이 라이즈 사업을 하게 되면은 1년에 지금의 중앙 정부의 계획이라면은 한 1,200억 내기 뭐 많게는 1,500억 정도의 지원이 올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다 우리 도의 재정을 더 얹혀서라도 좀 합해서라도 제대로 이 대학들을 좀 뭔가 개선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사님 말씀드리면 이제 대학의 다이어트가 필요한 거네요. 당연히 필요하죠. 예. 예, 초강력 다이어트를 우리 지사님이 좀 강력하게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산학협력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충청남도의 철학과 도민의 의견도 좀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충남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런 장점이나 아니면 대한민국 내에서의 그런 산업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속에서의 다 시도하고 비슷한 점도 있지만 차이점이 있잖아요. 차이점이 있는 그런 부분을 제대로 살리고 또 충남이 지금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1위이고 그 다음에 수출은 2위인 그러한 이 산업 구조 속에서의 산업이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물론 이제 R&D를 할 수 있는 연구 기능을 가진 이제 박사들도 배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인재가 발굴이 되겠지만은 일단은 산업이 필요하는 그 다음에 또 충남 내에 있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라이즈 사업의 대학의 다이어트와 그리고 산학 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역에 우리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사업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의지이신 거죠? 네. 화면 1 좀 다시 한번 들어주시죠. 화면 1. 안 돌아갑니까? 네, 지사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남의 대한민국의 충남 영업사원 1호십니다. 라이즈 사업에서도 1호 영업사원이 되셔서 부디 우리 지역에 청년 일자리가 좀 많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죠? 예, 근데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니, 박명욱 의원님한테 고맙다는 말씀 드려야 되는데 조금 실물보다 좀 떨어지나요? 실물보다 잘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지사님 만족하시라고 그린 그림이 아닌데 네. 조금 이제 의도와 빗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네, 저도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좀 진땀 나는 그림이라. 네. 네, 그래도 인물이 너무 환하셔서 인품 좋으신 제가 분. 좀 화났나요? 환하게 웃고 계신데요? 저 그림을 잘 그리셔요. 지난번에도 첫 질문에서 들어오셨는데. 네.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의정 활동은 안 하고 그림만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사님이 흐르는 땀을 좀 닦아드리도록 질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가 좀 훈훈했으면 하는 바람을 네. 가져봅니다. 최근 도내 유일의 과학인재 육성을 위한 특수 목적고인 충남과학고의 재구조와 용역에 따른 논란이 뜨거운 거 알고 계시죠? 예,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네. 7월 21일 업무보고 시 본 의원은 교육청이 충남과학고 재구조와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산시 이전설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네.
교육국장님께서 충남 서북부 지역에 과학고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주셨고 7월 2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는 현 장소가 적합치 않다고 판단하여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의 용역 발주에 대한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전에 대한 결정이 이미 내려진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때의 답변은 9월 보고서가 나오면 교육감님이 판단하실 거다라는 답변을 받았기에 오늘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남과학고 재구조화는 교육감님 공약이시죠? 맞습니다. 네. 교육청은 충남과학고의 재구조화를 위해 용역을 하였고요.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면 보고서를 기반으로 천안 아산을 1순위로 지목한 부지 선호와 타 지역 이전을 선호하는 교육가족들의 의견이 연일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11월 10일자 대전일보 보도에 의하면 내년에는 충남 전체로 여론조사를 확장하여 부지를 결정하고 여론 수렴을 통해 부지나 신축 여부가 결정이 되면 2025년의 예산의 사업비를 반영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교육청의 방침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보도의 내용대로라면 교육청의 방침이 2025년 사업비를 반영하여 재구조화를 진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25년 내년부터 좀 의견 수렴하면서 추진을 해나갈 거고 그 의견 수렴이라는 것은 지금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25년에 내년에 의견 수렴을 해서 25년에 사업비를 반영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러면 내년에 뭐 의견 수렴에 예산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 수렴은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좀 여쭤보고요. 2025년부터 이 내용에 의하면은 본격적으로 그러면 공약을 이행하신다라는 의견으로 비추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튼 특정 언론이 보도한 내용은 용역 결과 중심으로 해서 그 자체 판단을 해서 기사화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충남교육청은 과학고등학교 재구조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무슨 보도자료를 내서 발표를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학교 재구조화라고 하는 것이 지역별 여건이라든가 특성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 등을 들어가면서 절차를 좀 잘 지켜서 민주적으로 예, 교육감님 잘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물론 그런 절차를 거쳐가면서 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네. 용역 결과에 따라서 9월에 교육감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판단을 여쭙는 거예요. 좀 너무 제 진도를 빨리 나갔고요. 네. 하면서 보니까 하반기에 말씀하신 진도가 빨랐다는 네. 건가요? 하반기에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부금이 엄청 줄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약 1조 원이 줄면서 우선 급한 거, 수업하는 거 이런 것 하다 보니까 이제 우선순위도 밀렸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네. 용역을 했고 용역을 한 거는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필요했기 때문에 용역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어떤 답을 주실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앞으로 나갈 방향에 대한 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 결과는 뭐 어느 군에다가 하겠다든가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구조화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네, 교육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진행은 해 나가는 거고 네. 그 진행 방법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재구조화는 진행을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네요. 현재 진행형보다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했다.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러면 내년에 충남 전체로 여론을 수렴하여 부지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그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그건 이제 언론사에서 쓴 것에 대해서 제가 거기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니, 요거는 저기 그 보도 자료에 충남교육청에서 낸 자료입니다. 11월 10일자 언론 보도에 따른 내용입니다. 제가 뭐 일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보도를 낸 적이 없답니다. 11월 10일 대전일보 보도에 아니, 의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요거는 교육청의 그렇지만, 공식 의견이 아니란 말씀이시죠? 교육청의 공식 입장은 아니죠. 아닙니다. 예, 네. 분명합니다. 네. 예, 제가 이 여러 얘기를 의견이 여쭙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용역 자체가 사실은 충남과학고 안에 있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내년에 충남 전체로 여론조사를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인구가 많은 쪽의 의견이 수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 용역 과정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이건 뭐 교육청의 입장이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 의견 수렴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설문조사나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 교육감님 지금 말씀은 전체적으로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충남과학고 제2전에 대한 어떠한 진행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현재 진행을 시킨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생각이라는 건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재구조화를 이제 시작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재구조화를 네. 시작하겠다. 네. 예. 지역을 언급 안 했잖아요, 계속. 아니, 지역은 언급 안 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요거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렇죠. 교육감님. 잠깐 들어주세요. 네. 예, 지금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뭐, 언론 보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유력 이전지로 거론되는 곳에서는 그 국회의원이 정책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 충남도교육청과 어떤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어떤 커넥션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분명히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릴 것은 아직 용역 결과에는 충남교육청에서 아무것도 결정한 건 없다. 자, 교육감님 그럼 말씀. 여기까지 저희 정리를 해보시면 교육감님께서는 용역은 하셨지만 어떤 진행도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앞으로 충남과학고 내년부터 재구조화는 진행한다. 네. 예,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럼 만약에 현 위치가 아닌 이전이 추진된다고 하면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재정 형편도 어렵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이 이전 추진비는 어느 정도나 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추진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뭐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업무 보고 시에 받았을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한 뭐 1,000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안팎으로 이제 예상될 수 있겠죠. 뭐 부지가 있느냐 없느냐 또 뭐 현 위치에 재구조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쉽게 이전한다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과학고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10년째 이전 논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실 이전에 예산되는 비용과 중앙투자심사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그 교육감님 임기 내에 이게 이제 처음 1기 때 공약하신 걸로 알고 있고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남은 기간 내에 이 재구조화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약인 거 맞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위한 충남과학고 재구조화를 이루어내느냐 하는 것이지 교육감 개인의 그 재임 기간에 꼭 이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충남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네, 잠깐만요. 그 이제 아이들의 좋은 시설 기반을 네. 마련해 주는 게 목적이죠. 다음번 어느 교육감에 네. 오셔도 재구조화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금 조건입니다. 제가 제안할 교육감님 말씀대로 이제 충남과학고 재구조화는 ING 진행형이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시작해 놓을 수가 있다는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이 지역에 살고 있고 저 바로 옆집입니다. 5분 거리에 살고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보고 가는 학교입니다. 예, 누구보다 그 현실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제안을 드리자면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과학고 이제 교육 가족으로 한 설문 조사였지만 사실은 공주에 사는 학생들은 6%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가 공주 내에 재구조화의 필요성을 주장을 했어요. 본 의원도 언제까지나 10여 년 무거운 많은 예산을 들이는 이 재구조화의 장정을 끝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 가능한 일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재구조화, 우리 현 충남과학고 위치에 주변에 대해서 그 재구조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논의된 자, 게 아니고. 교육감님, 제가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충남과학고는 현 위치에 한 7천여 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자리에 대해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노력을 좀 고민해 봐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으면서 이제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우리 충남과학고 재구조화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 교육감님이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예, 교육감님의 답변으로 봤을 때에는 충남과학고는 재구조화를 진행해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죠. 네, 재구조를 향해서 가고 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요거 조금 더 돌려주셔야 되겠어요. 가운데로. 예. 지난 30여 년간 교육도시 공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충남과학고 부지가 협소하고 외진 곳에 위치하며 교통이 불편하고 산사태 우려가 있다. 주변에 첨단 과학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한 이전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논리라면 공주에 있는 명문고 다 이전해야 합니다. 충남과학고는 전원주택단지가 모여있는 지역에 위치한 면학 분위기가 좋은 곳에 있습니다. 32번 국도와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30여 년 동안 산사태의 우려 한 번 없는 안전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이스트와 대덕연구단지와도 가까워서 과학교육의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세종시 건설로 인해서 6천여 명의 인구와 축구장 11,000개 크기의 2,348만 평의 땅 20여 개 기관과 기업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간 국가균형 발전의 큰 흐름 속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1년에 학교가 몇 개씩 신설되고 있는 지역에서 10년 넘도록 신설 하나 없는 공주의 충남과학고등학교를 빼앗고자 한다면 국가균형 발전을 왜곡하고 공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입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듯 공주의 이 통장들이 온 공주시를 도배하듯이 과학고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충남과학고 이전을 반대하는 공주시 의회 의원들의 결의문 채택도 있었습니다. 만약 충남과학고가 타 지역으로 논의가 지속된다면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주 시민들은 간과하지 않을 것이며 공주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의 시군과 연대하여 끝까지 사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충남과학고는 교육도시 공주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